월요일 두 번째 영상은 비트코인 단독 영상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차트 보이고 제가 썸네일에 조선 팔도 꽐라들은 알려주는 대로 들으세요.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얼빵이 띨빵이 그런 단어를 쓰다가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꽐라. 제가 평소에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이 환율 차트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차트보이, 나는 환율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나는 달러를 거래할 마음이 없어. 아니, 달러 매매를 하라는 취지의 영상이 아니라 그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들도 훨씬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직전 환율 차트 영상이 내용이 길지 않고 간단하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연속적으로 이어서 이번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차트 보이고 더블맨이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매매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돈으로 내가 사고 팔고 하겠다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해석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해석에도 기준이 있고 라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도 그 기준에 어긋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직전 영상에서 뭘 했냐면 뭐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세요. 네, 환율 차트 영상 안 보신 분들도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어떤 차트가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 형태의 모양으로 진행이 되는 아이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 자리에서는 얘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이 자리에서.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어디? 여기 앞에 있는 언덕을 넘어야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그나마 상승이다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하락한다고 하려면은 여기를 깨야지만 얘는 여기를 깨면 여기까지, 여기를 깨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깨면 쭉 한번 빠지겠죠. 이게 해석이에요. 이 중간에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지난 2년 동안 3년이었죠 거의. 예를 들어서 카카오 보세요. 자, 카카오도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자고요. 자, 요거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봐야 돼요. 자, 어떤 차트가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는 차트가 있다고 치면 얘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어디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언덕을 넘어야지만 얘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는 아이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얘를 이제 상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얘를 상승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여기를 넘어야지만 상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는 아이의 매수 타점은 이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하는 게 매수 타점이죠. 그리고 이 라인을 깨면 하락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똑같아요. 얘가 2021년 꼭지에서부터 계속 언덕을 만들면서 하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까먹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조금 올라오면 이제 드디어 카카오는 갑니다. 이제 네이버는 갑니다. 이런 얘기가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 나왔어요. 우리는 안 샀죠. 앞에 있는 언덕을 넘기 전에는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언덕 만들면서 내려오는 아이들은. 물론 모든 하락하는 아이들이 언덕을 명확하게 만들면서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언덕 만들면서 하락하는 아이들은 앞에 있는 언덕을 넘기 전에는 상승할지 안 할지 모른다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조선팔도 애들 다 나와가지고 조금 상승하면 간다. 조금 하락하면 망했어. 그거거든. 물론 저는 그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일단 임팩트 있는 또 이 제목과 화려한 썸네일로 어그로를 끌어야지 뭐 사람들도 모으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구독자도 늘리고 그게 이제 어떤 유튜버의 사명이자 숙명이기 때문에 뭐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는
자기 맘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들어보세요. 비트코인도. 2022년, 2023년에도 다들 난리였잖아요. 왜 기억을 못 해요? 자, 어떤 차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얘는 끝이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떤 유튜버의 사명, 숙명, 운명에 기대서 좀 화려한 썸네일을 적을 수는 있겠지만 해석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트코인, 네, 월봉을 보면 비트코인 월봉이에요. 지금 보시는 건 우리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3년째, 4년째 비트코인은 요 라인 따라서 가는 아이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 라인이 깨지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은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설사 깨지더라도 그건 무당매매예요. 여기서 한번 찍고 이렇게 가겠죠. 이 채널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우리는 연봉을 보면 비트코인은 연봉 스타트가 빵빵빵이기 때문에 여기를 큰 하나의 1파로 보는 거예요. 2021년 고점을 1파의 고점으로 본다. 작년에 뚜껑을 딴 게 찝찝하지만 연봉 5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망했다, 하락한다,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2022년도 당시에는 연봉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봉으로 볼 수 없었지만 월봉을 보면 비트코인의 월봉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셔서 그런데 2022년도에 얘가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에도 당시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에도 요총 종목으로 받아서 뭐라 그랬어요? 얘가 1, 2, 3, 4, 5로 보이니까 이 조정이 다 끝나면 어디서 끝날지는 몰라도 얘가 1, 2, 3, 4, 5면 이렇게 크게 1파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조정이 다 끝나면 큰 3파가 남아 있을 것이다. 1,000만 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절대 손절하면 안 된다. 그게 2022년, 2023년도 비트코인의 더블맨 TV의 관점이었어요. 가면 금방 가요. 지금 끝났다고? 아니 나는 그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차트보이 네가 월봉 20선에 붙여가지고 신규 매수할 수 있다며. 네. 월봉 5선이 깨진 차트가 우상향 차트의 경우에 월봉 5선이 깨지면 월봉 20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 타는 건 안 되지만 월봉 20선에 붙여가지고 신규로 들어가는 건 잘못된 매매가 아니에요. 그냥 가버릴 수 있다니까. 얘가 우상향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SK가스 기억 안 나요? 우상향 차트에서 우상향 차트의 기본 저항대는 첫 번째는 월봉 20선이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어떤 종목이 교육 영상을 좀 보실래요? 이렇게 갔어요. 한번. 그리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갔다? 그러면 얘가 좀 더 밑에다 그릴까요? 이렇게 갔어. 그러면 얘가 그 다음 상승을 위해서 조정을 받으려면 이 어딘가 월봉 5선을 찍고 가든가. 그게 깨지면 월봉 20선. 그게 깨지면 어디예요? 지가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와야 돼요. 지가 돌파한 자리. 이것도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이렇게. 야, 차트보이 넌 웃기다. 여태까지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다가 비트코인이 월봉 20선 떨어지니까 뭐 자기가 돌파한 자리까지 찍고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네. LG화. 그러니까 채널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LG화학이 있었죠. 이때 조선팔도 애들 다 들러붙어가지고 자기 남편 친구가 증권사인데 LG화학은 끝났대요. 네. 증권사 직원이랑 비교당해야 되냐. 진짜. 네. 네. 증권사 직원이 끝났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뭔 소리야. 진짜. 음. 그래서 LG화학 한번 볼게요. LG화학이 슈팅을 했죠. 2020년도에. 우리는
가장 베스트는 여기 넘을 때 사는 게 베스트겠지만 연봉으로 보면 얘가 스타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넘을 때도 샀어요. LG화학. 아이 대슈팅이지. 연봉으로 보면 LG화학은 여기 넘을 때 사는 게 기본적인 연봉상 매수 타점이잖아요. 2011년 고점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샀어요. 샀어.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이때 이게 하락하면서 뭐 그 분할 이슈가 있었어요. 인적 분할, 뭐 물적 분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를 넘을 때 매수를 했다. 그러면 얘가 일단 조정을 받으면 20선이 일봉이던 주봉이던 뭐 그런 걸 봐야 되겠지만 어디까지 조정? 지가 돌파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파가 되면 지가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가는 거는 기본 조정이라고요. 네. 근데 얘가 당시에 굉장히 장이 좋았었어요. 2020년도 9월, 10월에 8월, 7월 이때 뭐 9월, 10월부터는 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뭐 이때 아무튼 화랑장에서 LG화학이 무너지니까 난리 난 거죠. 네. 자기 남편 친구, 자기 뭐 처조카에서부터 온갖 친인척들 뭐 자기 누가 애널리스트인데 LG화학은 끝났다. 그때 제가 유튜버 시작한 지가 몇 개월 안 됐을 때였어요. 한 6개월 됐을 때였다. 5개월도 안 됐구나. 아, 7월부터 했으니까. 지가 돌파한 자리까지 찍는 것도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찍고 슈팅한 거죠. 아니, 본인이 돌파한 자리까지 찍고 올라가는 것도 그게 폭락, 하락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조정이라니까요. 그리고 월봉 5선이 깨지도 않았는데 LG화학은. 이런 건 현대차도 있었어요. 현대차도 17만 5천 원. 여기서 현대차는 우리가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운 좋게 나온 종목이죠. 일단 나왔어요. 그러면 현대차가 2021년 1월 달에 한번 쐈잖아요. 그러면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지가 돌파한 우리는 그때 17만 5천 원이라고 말을 했죠. 28만 9천 원까지 갔던 걸 17만 5천 원까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도 정상적인 조정이다. 현대차는 17만 5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때도 욕 엄청 먹었어요. 아니, 팔고 잘 나왔는데도. 네가 뭐를 하냐고. 현대차가 얼마나 훌륭한 기업인데. 아,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니까 조정을 지가 돌파한 자리까지 받는 조정은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더블맨 넌 천재인가 봐. 난 천재야. 좀 더 떨어졌어요. 어. 더 떨어졌죠. 그래서 무슨 얘기긴 비트코인도 지가 돌파를 했으면 일단 조정이 한번 시원하게 시작이 되면 지가 돌파한 요 라인까지도 떨어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쌍봉 2021년, 2022년 요 쌍봉 라인까지 로그를 빼고 볼까요? 자기가 슈팅이 일어나면 지가 돌파한 자리가 여기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이 라인까지 떨어지는 것도 정상적인 조정이라고요. 음. 아, 니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때도 비트코인 다 끝났다 그랬어요. 네. 예. 이건 증권사 직원 얘기 안 나오나요? 내 남편 친구가 증권사 직원인데 비트코인은 끝났대. 자, 이렇게 연봉상 우상향 이 채널 안에서 놀고 있는 것들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돌파한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아이 우상향 차트인데 뭘 끝난지 안 끝났는지 이걸 깨고 완전히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는 얘가 뭐 끝났다 이런 말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도 지금 우상향 차트에서 이런 종목은 SK가스도 있었다. 네, 예. 죽여버리고 싶죠. 우리가 사서 여기 물렸어요. 2022년도에. 연봉 5선 위에 있는데 얘도 깔끔한 우상향이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SK가스도. 응? 아예 안 물리면서 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애당초 코인은 자산처럼 오래 갖고 있기로 한 거기 때문에 아니 제가 가장 빡 도는 포인트는 비트코인은 끝났다. 아니 비트코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끝난지를 알아요. 네? 클라우드 같은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무식한 건 죄다.
끝. 끝이에요 이게. 네. 다음 영상은 두산 에너빌리티 마지막 매수 타점 보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